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돈이 되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지금의 이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일본 캔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게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건지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조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어마어마한 차이다. 즉 뭐냐면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손절이 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구독자분들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 바로 요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보조 지표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고 홀딩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그리고 신규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 요 빨간 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연초였죠. 에코프로비엠의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마이너스 구간이신 분들에게 이때 당시에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력이 매집을 풀지 않는 이상, 즉 세력이 투매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도 손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게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아니면 제3세력이 됐던 무조건 우리가 이 기준을 세력의 매집량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 OBV 지표가 계속해서 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홀딩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경우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는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도 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반등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의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여전히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홀딩이고, 두 번째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평단가가 지금 높다,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평단가를 낮출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시그널이 바로 요거다. 바로 요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가 가장 역사상 저점, 혹은 역사상 저점이 아니더라도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저점을 나타낼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고, 이때도 제가 아직은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바닥 시그널은 나왔는데 진짜 매도 시그널, 즉 고점을 나타내는 매도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도 시그널이 어디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보이실 것 같은데, 자, 4월과 5월에 여기서 각각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짜 매도 시그널이에요. 즉 뭐냐면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후에 나올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너무 빨리 이 상승의 초입에 내 물량을 세력들에게 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짜 매도 시그널에 여러분들이 작은 수익을 내는 거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자, 왜냐? 이전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죠.
가장 큰 사이즈 혹은 가장 긴 사이즈의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매도 시그널로 잡아야 되는 거는 바로 요런 구간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진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구간이 어디와 비슷하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21년이었죠. 바로 요 구간과 굉장히 흡사하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서도 바닥 시그널이 나온 뒤에, 여기가 확실히 바닥 시그널이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진짜 우리가 매도를 잡아야 되는, 물량을 던져야 되는 이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후에 전개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나왔던 이 가짜 매도 시그널 때 물량을 던지지 않고 참으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는 이 고점만, 이 RSI 지표상 고점만 기다렸을 뿐인데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간에는 내가 여기서 매도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매도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이 상승을 기다리면서 홀딩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전고점을 계속해서 도파를 하면서 주가가 거의 반년 이상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단타보다는 이 수익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엄청난 수익률과 수익금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LNF라든지 그리고 다른 여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보조지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나도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직접 설정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즉 이 화면 구성을 똑같이 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는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사용법도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저에게 문의를 주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구독자분들과 이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따로 내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직접 손수 제작을 했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는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증권사마다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이 방법이 전부 다 다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각 증권사에 맞는 이 보조지표 설정법을 제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그대로 따라하시기 편하게 이 자료를 만드냐고 일주일씩이나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 HTS로만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바일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컴퓨터로는 어떻게 추가하는 건지 제가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요 파일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놨고, OBV와 RSI 보조지표를 어떻게 쓰는지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RSI 지표 설정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RSI 수치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값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증권사든지요, 이 OBV나 RSI에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즉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기본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기본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화면 구성을 만드시면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나 매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이 수치에 의해서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설정 값이요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여러 이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설정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맞춰놓고 매매를 하셔야 똑같은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의 기본 설정으로 세팅을 하시면 잘못된 타이밍에 매매를 하시게 된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OBV 지표상 상승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진짜 고점을 나타내는 매도 시그널이 어딘지, 이런 내용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대로만 평생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 번호 여기 상단에 남겨놓고 있는데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코프로비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종가를 기점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횡보, 그리고 하락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우대로 차트 흐름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 즉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이미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예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모지에 가깝다. 아직까지도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나 시장의 급락에 손절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제 만들어드렸던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바닥을 찍고 난 뒤에 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즉 1번 시나리오대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가 나왔을 때,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1차와 2차 매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3번 시나리오대로 됐을 때, 즉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이 가격을 표시해 두면서 시나리오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이번에도 이 에코프로비엠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 보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즉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과거에 이 종목도 제가 4월 15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만들어 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도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전개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 주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나리오 매매 기법대로만 하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 제가 이걸 왜 운영하기 시작했냐, 그동안에 제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었는데 일일이 답장을 받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그때그때마다 문자를 보내고 답장 받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단톡방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이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어떤 관점을 통해서 지금의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코멘트를 남겨놨으니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단톡방에서 한 가지의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일주일 동안 보통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수많은 종목의 이 시나리오를 제가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앞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는 이 단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신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이 단톡방에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우가 있냐면, 그달에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이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는 이 세력주의 기준이 뭐냐, 이미 충분히 바닥을 찍은, 더 빠지기 힘든 이 저점을 나타낸 종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으면서, 그리고 이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런 종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보통 그달에 50%에서 100% 사이에 이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내가 종목을 고르기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이 단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자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있죠.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남겨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